2021년 3월 한 디지털 그림 파일이 785억 원에 팔렸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누구나 복사할 수 있는 그 파일 말이에요. 비밀은 이더리움에 있습니다. 19살 천재 프로그래머가 2013년 노트북 하나로 시작한 프로젝트. 지금은 시가총액 500조 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있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인터넷 자체를 다시 쓰는 혁명입니다. 은행 없는 금융, 회사 없는 앱, 중개인 없는 거래.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이더리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1년 17살 소년 비탈릭 부테린은 아버지로부터 비트코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엔 이상한 인터넷 돈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계속 파고들수록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중앙은행도 정부도 필요 없이 돌아가는 화폐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비탈릭은 곧 비트코인 관련 매거진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블록체인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1, 2년 정도 지나자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발견했어요. 비트코인은 오직 A가 B에게 돈을 보낸다는 거래만 기록할 수 있었어요. 마치 계산기처럼 덧셈 뺄셈만 되는 거죠. 비탈릭은 생각했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돈뿐만 아니라 계약도 하고 게임도 만들고 투표도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블록체인이 계산기가 아니라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면 어떨까? 2013년 말 비탈릭은 이더리움 백서를 발표합니다. 제목부터 야심찼어요. 차세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앱 플랫폼.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서 누구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죠.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복잡한 계약도, 게임도, 금융 서비스도 모두 코드로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거대한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2014년 크라우드 펀딩으로 1,800만 달러를 모았고 2015년 7월 30일 드디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첫 블록이 생성됩니다. 당시 비탈릭의 나이 겨우 21살이었어요. 자, 그럼 이더리움이 정확히 무엇인지 핵심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스마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은 다음 달 15일까지 50만 원 꼭 갚아 라고 약속하죠. 친구는 그래 알겠어 라고 답한 후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 돈을 갚을 날이 되자 친구는 연락을 씹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신뢰 기반 계약에서의 문제점이죠. 이제 자동 판매기를 떠올려 보세요. 1,500원을 넣으면 자동으로 콜라가 나옵니다. 관리자가 지켜보지 않아도 판매기를 믿지 않아도 규칙대로 작동하죠.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날짜가 12월 15일이 되면 친구 계좌에서 자동으로 50만 원이 내 계좌로 이동한다 같은 코드를 블록체인에 올려두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친구가 도망가도 변명해도 연락을 씹어도 12월 15일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게 스마트 계약의 힘이에요. 신뢰가 아니라 코드가 보장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고 비행기가 연착되면 자동으로 환불되고 작곡가에게 음악이 재생될 때마다 자동으로 로열티가 들어가고 부동산 계약이 조건 충족 시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중개인도 변호사도 은행도 필요 없어요. 2024년 기준 이더리움에는 벌써 4천만 개 이상의 스마트 계약이 실행 중입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탈중앙화 앱 D앱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앱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회사 서버에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 서버가 다운되면 카톡이 먹통이 되고 인스타그램이 계정을 정지하면 끝이고 유튜브가 영상을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권력이 중앙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D앱은 다릅니다. 하나의 회사 서버가 아니라 전 세계 수천 대의 컴퓨터가 함께 서버를 지켜줍니다. 한국 컴퓨터, 미국 컴퓨터, 독일 컴퓨터, 호주 컴퓨터 모두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확인하고 증명해주죠. 그래서 누구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고 누구도 검열할 수 없으며 24시간 365일 절대 다운되지 않아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느리고 비용이 들죠.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고 영원히 작동합니다. 이 모든 걸 작동시키려면 뭔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더라는 암호화폐예요. 이더는 자동차의 휘발유 같은 겁니다.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거나 거래를 할 때마다 가스비라고 부르는 수수료를 이더로 내야 해요.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네트워크를 돌리는 컴퓨터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전기세, 인터넷 비용이 들거든요. 둘째,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수료가 없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었다면 네트워크의 퀄리티가 좋지 않겠죠? 셋째, 공정한 처리 순서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혁신을 가진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암호화폐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약 500조 원입니다. 한국 삼성전자 시가총액과 비슷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랑 뭐가 다른 건지 말이죠. 둘 다 블록체인이고 둘 다 암호화폐인데 왜 구별하는 걸까요? 비유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습니다. 가치를 저장하고 희소하며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는 화폐의 기능보다는 오래 보관하는 자산의 용도에 가까워졌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석유와 같습니다. 뭔가를 작동시키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죠. 연료가 될 수도 있고 플라스틱도 되고 화학 제품으로도 만들어지죠. 이더리움이 하는 일은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목적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더리움의 목적은 프로그램 실행 플랫폼이에요.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송금과 가치 저장입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마트 계약, 게임, 금융, NFT, 메타버스 등 무한대입니다. 비트코인의 프로그래밍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이더리움은 완전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솔리디티를 지원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생성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이더리움은 약 12초로 50배나 빠르죠.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제한이 없고 연간 약 1~2% 정도 증가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에서는 게임을 만들 수 없고 자동 대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으며 NFT를 만들 수 없고 오직 송금만 할 수 있어요. 반면 이더리움에서는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은행 없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디지털 수집품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암호화폐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보신 대부분의 코인들, 테더나 유니스왑, 체인링크 같은 것들은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블록체인의 앱스토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더리움이 어디에 쓰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NFT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785억짜리 그림, 그게 바로 비플이라는 작가의 NFT였어요. NFT는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내 거야 라는 디지털 증명서예요. 한정판 스니커즈처럼 각각 고유하고 복사는 가능하지만 진품은 하나뿐이며 블록체인의 소유권이 기록돼서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NFT로 디지털 아트를 거래하는데 연간 250억 달러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으로도 쓰이는데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서는 이 NFT를 통해 월 수백만 원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콘서트 티켓으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티켓 판매 후 가수에게 자동으로 수수료가 지급되게 하죠. 그리고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동산 소유권 증명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셨나요? 대출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에서 몇 주를 기다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디파이는 5분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에이브라는 서비스는 코인을 담보로 맡기면 즉시 대출을 해줍니다. 유니스왑은 은행 없이 코인을 직거래할 수 있는데 하루 거래량이 한화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는 특정 코인을 예치하면 자동으로 연 5에서 10%의 이자를 주기도 하죠. 엄청나지 않나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겠죠? 게임 분야에서는 디센트럴랜드라는 가상 부동산 게임이나 메타버스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 신원 인증 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의 학위나 자격증을 저장하여 신분의 투명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명품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그룹이 실제로 사용 중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더리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너무 느린 속도입니다. 이더리움은 초기에 초당 15건의 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카드는 초당 24,000건을 처리했었거든요. 둘째, 비쌌습니다. 한 번 거래하는데 수수료가 몇만 원씩 지불이 되었습니다. 셋째,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채굴 방식을 사용했기에 계속 성능 좋은 컴퓨터들을 사용하다 보니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전기를 소모했죠. 당시 이더리움은 혁신이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15일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시가총액 500조 원짜리 네트워크를 가동 중인 상태에서 엔진을 완전히 교체한 겁니다. 마치 비행 중인 비행기의 엔진을 바꾼 것과 같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 2.0, 더 머지라고 불리는 업데이트였습니다. 이 업데이트로 기존의 이더리움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분 증명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업데이트 전에는 채굴 방식인 작업 증명 방식으로 엄청난 컴퓨터 사용량으로 계산 경쟁을 해서 블록을 만들었죠.
이제는 코인을 예치하면 검증자 자격을 얻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전기 사용량이 99%나 감소했습니다. 스웨덴 한 나라가 쓰는 전기량만큼 절약한 겁니다. 탄소 배출도 99% 감소했고요. 두 번째 변화는 샤딩이라는 기술입니다. 너무 느린 처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로서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을 64개 조각으로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처리 속도가 100배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당 10만 건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수수료도 대폭 감소해서 몇 원 수준이 될 겁니다. 숫자로 보는 변화는 더 놀랍습니다. 머지 이후 이더 발행량이 90%나 감소했어요. 바로 희소성이 증가한 거죠. 일부 기간에는 이더가 디플레이션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소각되는 양이 발행되는 양보다 많았다는 뜻이에요. 스테이킹 참여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 네트워크 보안은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15년 7월 30일 첫 블록이 생성됐을 때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짝퉁이라고 비웃었어요. 스마트 계약이 뭔지도 몰랐고 누가 블록체인으로 앱을 만드냐고 했죠. 그로부터 9년이 흐른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는 초당 100만 달러가 거래되고 4천만 개의 스마트 계약이 작동하며 5천 개 이상의 디앱이 돌아갑니다. 은행도 정부도 대기업도 없이 오직 코드만으로 신뢰를 만드는 세상. 이더리움은 그 미래를 증명하고 있어요. 10년 전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20년 전 인터넷이 모든 산업을 바꿀 거라고 누가 믿었을까요? 지금 블록체인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더리움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중앙화된 권력 없이도 작동하는 새로운 인터넷,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 코드로 보장되는 신뢰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더리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이더리움이 1억 가는 그날까지 코인라디오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